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즐거운 일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는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과 횡보에 따라 그리 좋지 못한 기조가 암호화폐 시장을 감싸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에 더욱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일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장 속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약해지는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64,000달러 선을 터치 후 현재 35,000달러 선까지 물러난 것이 사실이죠. 고점 대비 약 50%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 암호화폐 시장의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35,000달러대까지 가격이 하락한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콜린 우의 경우는 비트코인 35,000달러대까지 가격이 하락한 두 가지 원인에 대해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이자 중국 암호화폐 분야의 전문가로 불리우는 콜린 우의 경우는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한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호주의 세금 점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콜린 우에 따르면 호주의 세무관들이 암호화폐 보유자들을 찾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호주의 디지털 자산을 소유한 10만 명의 소유자들의 경우는 추가 세금 점검을 위해 대비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호주 국세청의 부국장인 경우는 수천 명의 호주인들에게 세금 신고서를 검토해야 한다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생각하기보단 화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현재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경우는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자산이라는 생각이 더욱 큰 것이 사실이죠. 두 번째 이유로서는 요즘 매일같이 나오는 채굴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밑에 중국을 벌인 채굴자들이라는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하락의 두 번째 이유로 중국 채굴자들을 꼽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과 동일하게 암호화폐 거래자들과 마이너들의 경우 중국 정부가 발표한 암호화폐에 대한 강화된 단속에 암호화폐 시장이 지속적인 하락을 막고 있다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이 채굴 문제의 경우는 비단 이번 연도부터 나온 이야기는 아니죠.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었습니다. 예전 비트코인의 최대 채굴 회사를 유지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유명 인물이었던 우지안을 비롯하여 이 채굴로 인한 전력 소모 문제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일론 머스크 등 기타 여러 영향으로 문제점이 앞당겨져 왔으나 언젠가는 맞이했어야 됐던 문제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현재 이러한 중국의 규제가 단기적으로 가격의 하락을 맞이할 수 있지만 중국의 채굴 집중화 문제가 오히려 장기적인 시점 분산이 될 수 있으며 비트코인의 중앙화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 또한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번 2021년이 여러 의미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기념비적인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을 보며 이제는 망한 것이 아니냐라는 관점도 있지만,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건강해지는 계기가 된다라는 관측 또한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디지털 금 2.0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을 이제 팔며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리얼비전의 CEO 라울 팔인데요. 이 라울 팔의 경우는 이번 폭락장이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력을 증명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비전의 CEO는 최근 폭락장 암호화폐 회복력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글로벌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출신의 유명 매크로 투자자 리얼비전의 CEO 라울 팔의 경우는 최근 비트코인의 폭락은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력을 보여주었으며 더 큰 금융 리스크 또한 야기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은 2주간 42%의 폭락을 하며 1조 달러가 증발했다. 엄청난 VAR 쇼크, 여기서 말하는 VAR 쇼크의 경우는 예측 가능한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서 투매를 부르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패닉셀 정도로 이해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 VAR 쇼크의 테스트였으나 시스템은 붕괴되지 않았고 레버리지는 담보에 의해 상쇄되었으며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했다. 급하게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회사도 없었고 연준이 개입할 필요도 없었다. 전 세계 금융업계에 제로 시스템 리스크를 선보인 셈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똑같은 암호화폐 시장의 폭락을 보고 어떤 이는 망했다 이야기를 하며 어떤 이들의 경우는 오히려 좋은 기회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러한 현상들을 설명을 해야 할까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가파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지만 아직까지도 글로벌적인 기준점이 되는 제도가 없는 시장입니다. 이 말인즉슨 아직도 초기 시장이며 현재 과도기적인 시점인 시장이라는 것이죠.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며 가격을 보고 투자를 하느냐,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뿐 아니라 이제 정말 암호화폐 시장이 나아가는 길을 정확히 알고 이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시장의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를 하였느냐, 아니면 주변에서 그냥 좋다고 하니까 오른다고 하니까 투자하다가 투자 자금이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커지다 물려서 어쩔 수 없이 존버하느냐에 따라 관점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은 현존하는 시장 중 가장 높은 내재 가치를 지닌 시장입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여유 자금으로 길게 보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내재 가치가 높은 시장인 동시에 가장 변동성 또한 강한 시장이죠. 제가 마지막에 항상 보여드리는 공포 탐욕 지수는 암호화폐 시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 증시에도 있는 지수인데 이 공포 탐욕 지수는 이제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죠. 미 증시의 공포 탐욕 지수의 가장 낮은 점수가 혹시 몇 점인지 아시나요? 바로 12점입니다. 그렇다면 12점일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당시 12점이었습니다. 지난주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가 몇이었는지 아시나요? 11점이었습니다. 역대 최저치로는 8점이었죠. 현재는 20점 초반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환희에 찰 때도 있지만 역대 최악의 글로벌 경제 위기급 공포가 자주 올 만큼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기회가 있다는 것이며 조급해할수록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절대로 남이 좋다고 해서 투자하지 마시고 여유 자금으로 대출받아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의 편으로 만들어 자산의 증식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2008년 비트코인의 백서가 발행된 지 햇수로 약 13년이 되었습니다. 이 13년간 암호화폐 시장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작년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수많은 애널리스트들과 산업 종사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태까지의 암호화폐 시장 타임라인을 볼 때 이러한 변화의 관점이 이번 2021년 가장 중요한 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인식의 변화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도 실제적인 행동은 그 투자자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포브스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투자 12건 중 5건이 올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브스의 역대 최대 규모 암호화폐 투자 12건 중 이제 5건이 올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의 경우는 역사상 최대 규모 암호화폐 투자 12건 중 5건이 올해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디어의 경우는 전통 분야 투자를 위해 비축된 자산이 올해 암호화폐에 대규모 투입되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밑에는 이제 투자한 내역들이 나오는 것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과 조정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규모 폭락과 횡보가 이루어진 지 2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아직 암호화폐 시장은 스타트 라인에도 서지 않았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이목을 끄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소식이 자주 나오는 국가이죠. 글로벌 금융의 중심 미국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2020년 3월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전 세계는 공포에 휩싸이며 자산 시장이 심하게 출렁였죠. 다시 회복을 하며 코로나 백신 또한 나오면서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했지만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가 나오며 다시 한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소비자들의 주머니는 닫히며 소비 시장이 얼었다는 것을 눈치챈 미 정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실시하였는데요.
달러를 무제한적으로 찍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 오히려 비트코인의 경우는 반대 개념인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이루어지며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는데, 최근 인도에서 변종 코로나가 나오며 전 세계는 다시금 재확산이라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일까요?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는 6조 달러 규모의 예산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는 2차 대전 이래 최고 수준의 연방 지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 한 인물의 경우는 6조 달러 예산은 비트코인의 좋은 일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인물도 평범한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든의 경우는 6조 달러 예산안 비트코인의 좋은 일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의 기밀 자료를 폭로한 내부 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의 경우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6조 달러 예산안은 비트코인의 좋은 일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스노든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과 비트코인에 대하여 이러한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과연 스노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이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는 6조 달러 예산안을 띄웠다고 합니다. 이 밑에 이제 제닛 옐런이죠. 연말까지 일시적 인플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이 직접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현재도 이미 미 정부의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시작으로 발생한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가 2배, 3배가 뛰며 일반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 6조 달러라는 이제 2차 대전 이후 볼 수도 없었던 금액의 예산에 미 의원들 또한 안 된다 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 밑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이제 처음 구상한 2022년 이제 2022 회계연도 예산안으로 6조 달러 규모를 제시할 것이다.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의 역대 예산안 중 최대 액수이며 경제 규모 대비 정부 지출로 봤을 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공화당 측의 경우는 천문학적 돈풀기로 물가 상승이 심해지면서 저소득층까지 스텔스 세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경우는 바이든의 예산안이 실현된다면 2차 대전 이래 최고 수준의 연방 지출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복구하는 과정이 2차 대전 후 복구 노력의 규모와 비슷한 정도가 될 것이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편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올해 말까지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게 될 것이지만 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으로 고질적인 것은 아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닛 옐런의 말이 상당히 무서운 것이죠. 현직 미 재무장관의 입에서 올해 말까지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게 될 것이다 이야기가 공식석상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더 이상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고질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너무 뜬구름 잡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연도까지는 화이팅하며 힘내자 이런 말로 들리는데, 현재 미국의 이러한 인플레이션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좋은 일이라고 말한 것은 비트코인이 걸어가는 길이 이러한 상황에 맞기 때문이죠.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지키는 해지 수단,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디지털 금이라는 자리로 잡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닛 옐런의 말처럼 올해 말까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 위기 속 현 미국의 재무장관이 이렇게 위기를 대놓고 이야기할 정도이면 이제 더 이상 손쓸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오히려 비트코인에게는 다시 한번 본인의 위치를 확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제 현재 미국의 이러한 경제 상황과 더불어 암호화폐에 관한 긍정적인 기조의 이제 시너지 효과로 만약 6월 정상적으로 비트코인의 ETF가 승인이 된다면 그 상승폭은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바이든 행정부의 6조 달러 예산안이 어떠한 파급력을 가지고 오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안보가 감습습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보다 3포인트 내린 1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공포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암호화폐 시장을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은 현존하는 시장 중 가장 높은 내재 가치 그리고 가장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내일이면은 이제 다시금 월요일이 시작이 되죠.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은 가격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상승하지도 않고 좀 떨어졌는데 굳이 볼 필요 없겠죠. 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월요일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